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크래프톤의 자회사인 띵스플로우가 독자적인 쇼폼 드라마 플랫폼을 출시합니다. 기존 웹소설 플랫폼의 오리지널 지식재산권을 적극 활용해 중국 업체들이 선점한 쇼폼 드라마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대형 게임사인 크래프톤이 쇼폼 드라마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OECD는 회원국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고용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내수 부진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0조 원에 육박하는 퇴직연금 적립금 가운데 국내 주식에 투자된 자금이 7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서 국내 주식에 대한 자산 배분 비중은 1.6% 미만으로 추정됐습니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낮은 수익률도 문제지만 자산 배분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개선과 함께 지나치게 낮은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릴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금융투자협회는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국내 25개 자산운용사와 함께 디딤펀드 25개를 동시 출시했습니다. 과연 디딤펀드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치우친 퇴직연금 시장을 보완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투세 제발.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밸류업 실망감, 그리고 또 금투세 불확실성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오늘장 간략하게 요약해 주실까요? 기사가 한 2시 반쯤에 떴을 거예요. 금투세 관련해서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의 좀 실망 매물 자체가 쏟아졌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이후로 굉장히 좀 빠르게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외인들의 삼성의 매도세가 언제 멈출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800만 주 이상이었나요? 매도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투자할 수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금투세부터 빨리 좀 폐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게 만들어 주십사 간곡하게 우리 정치인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장에서 유독 변동성이 컸다 보니까 종목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접수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잘 계셨죠? 추석도 잘 보내셨고요. 오랜만에 저도 출연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후장 들어서 움직임 자체가 심각하게 좀 흔들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중동발 리스크와 그다음은 금투세 우려감 자체가 시장을 장악했었던 그런 조금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2시 넘어가면서부터 해서 급격하게 갑자기 시장이 오늘 빠졌어요. 자, 문제가 좀 많은데 여러 얘기를 좀 드려야겠지만 지금 현재 조금씩 저는 시장에 특히나 국내 증시에 크랙이 좀 생기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9월 달에 50bp를 인하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9월이었고요. 11월에 다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름의 이제 FOMC 연준의 힘이 있는 이사 중에 한 명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되게 중요한데요.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25bp를 인하할 거야. 고용지표가 잘 안 나오면 뭐라고? 50bp를 인하할 거야. 근데 우리가 그간에 이제 알고 계셨던 내용이죠. 너무 많은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뭐다? 시장이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만약에 50bp 인하하면 뭔데? 결국에 시장이 안 좋다는 거야? 고용지표가 안 좋아져서 안 좋다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에 지금 페드워치 상황으로는 약 60%가량 좀 안 될 거긴 하는데요. 현 실시간으로 58% 되는 것 같아요. 60% 가까이가 50bp 인하하는 쪽에 방향성이 현재는 잡혀 있어요. 11월 7일입니다. 약 43일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안 좋은 거. 근데 잘 보세요. 이것도 그렇고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추이를 보더라도요. 상당히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분위기가 투자하기에 굉장히 껄끄러워요. 자, 그런데 뭐가 재밌는 게 있냐면 자, 해외 증시 차트에서의 예를 들면 다우존스 차트를 크게 제가 열어놨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은 문제가 있겠지만 뭐 다우존스나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만약에 실망 매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빠지게 되더라도 그 빠지는 수치 자체가 그간에 이미 많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팀목 자체는 마련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바닥은 지켜주는 라인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차트 보시면 라인이 잡혀요. 그래도 갑자기 큰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런 버티는 자리가 있거나 이런 자리들이 이 자리에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국내 증시는요. 그 자리가 굉장히 조금 위태위태하다는 거예요. 자, 일본으로 돌아가 볼게요. 추세적인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 자리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럼 만약에 최악인 경우는 아니고 일단은 살짝 안 좋은 그림으로 간다면 일봉상으로는 우선은 2년치 조금 차트에서는 이런 하단 자리가 찍혀 있기는 해요. 이렇게 코스피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얼마? 다시 한번 2,400포인트 정도의 자리까지 열려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더 안 좋아질 경우도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설마 아니겠지만 이때 2008년도부터 해서의 코스피 차트 대응을 해보자면은 라인상으로는 이렇게까지도 열려 있기도 해요. 최악인 경우는 그렇긴 한데요. 뭐 1,800포인트, 1,700포인트 때까지도 열려 있는 걸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까지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상으로만 체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 상황으로만. 그럼 이 이유를 왜 제가 드냐면 자, 삼성전자 차트 보실게요. 주봉 차트로 삼성전자의 10년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차트를 뭐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까? 암묵적 동의하에 라인을 우리가 추세 라인을 항상 보잖아요. 자, 근데 이 삼성전자의 10년 주봉 차트인데요. 제가 추세를 하단 자리만 연결을 시켜놨어요. 이때가 이제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 자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었던 자리들이에요. 저때 유럽 위기 때인 것 같고요.
그리고 22년도 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대 자리가 이 자리 자체가 약 한 6만 3천 원 정도 아래 구간에 형성이 되는 그 하단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 삼성전자입니다. 이 추세 자체를 이탈이 잘 안 나오는 게 정상적인 범위예요. 근데 이때 당시도 그렇고 이때 당시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처럼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팔진 않았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매도 사이클을 보면은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냥 8월 23일경부터 해가지고 딱 하루 빼고 풀 매도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물량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오면 870만 주 상황이고 어제 750만 주, 1000만 주, 600만 주, 1400만 주, 1200만 주 지금 매도를 해요. 종목 하나에 대한 매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풀 매도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반면에 기관이 들어오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싶겠지만은 기관의 수량 자체가 그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기관의 수량 자체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많다는 판단이에요. 금융투자 쪽에 꽉 차 있는 걸 보신다면은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세가 또 뭘 의미합니까? 버텨주다가 어느 정도 라인의 이탈 부분이 나오거나 할 때 뭐 하죠? 그냥 바로 또 정리하는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추이적으로 확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최근에 추이를 보면 모건 스탠리에서 참 나쁜 짓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이렇게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 호도할 일인가 싶긴 한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모건 스탠리에서 만약 외국계 증권사에서 대형 증권사에서 코스피 지수 풋을 삽니다. 선물로. 그렇죠? 하방 베팅을 하는 거지. 그리고 삼성전자 뭐 합니까? 매도를 치는 거예요. 시원하게. 예. 비용적인 측면을 따져봤을 때 매도를 쳐서 떨어졌을 때 그리고 풋을 걸어서 수익이 났을 때 비교해 본다면 매도를 해서 손절을 치는 그 가격 포인트 손실 금액보다 풋으로 수익 나는 금액이 훨씬 클 수도 있는 거죠. 보통 그렇지 않아요? 레버리지라는 게 존재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그런 포인트를 취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게 어느 순간 다시 한번 상승을 줘야 되는데 수급적인 부분이 삼성 중심으로 해서 외인들이 매수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럼 외인들은 또 뭐 할까요? 네, 코스피 콜 올라간다 베팅 해두고 삼성전자를 시원하게 매수 땡겨주겠죠. 양빵으로 먹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그림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하락에 대해서 멈춤이 나와줘야 되는데 삼성전자에서의 외인들의 매도 자체가 멈춰줘야 돼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되면 좀 멈출 거라 봤거든요. 좀 줄어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런 좀 모습이 보였는데 갑자기 다시 1000만 주 찍고 700만 찍고 매도 800만 찍어버렸어요. 자, 일전의 상황들을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그 50bp 이하면 안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저 분명히 추석 전에 방송할 때 꼭 25bp여야만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50bp 안 좋은 겁니다. 얘기 드렸는데 지금 저희 추석 때 25bp 인하했고요. 지난주에.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다시 한번 고용지표가 좋으면 25bp 인하할 거고 안 좋으면 50bp 인하한다고 또 합니다. 페드워치상으로 지금 50bp 인하가 앞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분명히 강조드리지만은 이게 금리 인하 폭이 크면 클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시장은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장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지수 자체가 버티질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효과로 일시적으로 1주에서 2주가량은 상승을 주다가 그다음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해요. 이거 기억하시라 말씀드렸죠? 네, 잘 보세요. 최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시면은 제가 이거 엠포탈 사이트를 화면 잠깐 좀 잡아주실래요? 한번 열고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조금 뜨면 안 되니까 잠깐만 볼게요. 제가 뭐를 이제 검색하려고 하냐면 미국 지표를 하나 열어드릴 건데요. 이거를 제가 미리 띄워놓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를 꼭 봐야 돼요. 왜 되게 중요하냐면 이제 됐습니다. 잡아주시고 자 보시면 제가 여기서 무엇을 검색해서 볼 거냐면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제 그래프 차트를 하나 열고자 해서 그래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의 한 1년치의 미국 주간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인데요. 보시면은 7월, 6월, 5월, 5월경부터 해가지고 잘 보시면 어때요? 많이 두꺼워졌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뭔가 심각함을 느끼고 사실 FOMC에서 뭘 한 겁니까? 급하게 50bp를 내렸던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데요, 지표라는 게 어느 정도 쌓이고 모습이 갖춰지고 나면은 이게 쉽게 갑자기 툭 떨어지거나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표라는 게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고요. 쌓이고 어느 정도 이제 고름이 터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3개월 쌓였어요. 그래서 연준도 버티다가 9월에 50bp 인하한 거라고요. 자, 근데 파월 말고 크리스토퍼 뭐라 그래요? 25bp 고용지표 좋아지면 내릴 거래. 안 좋으면 50bp 할 거래. 이 말인즉슨 뭘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고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놓고 또 하나 파월 의장이 FOMC 때 뭐 했어요? 야, 50bp 인하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이거 시장 경기 안 좋아서 하는 거냐?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굉장히 단호하게 아주 강한 어조로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뭔가 꿍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은 이렇게 쌓여있던 평균적인 흐름 자체가 이렇게 평균이 높아졌다고. 이게 갑자기 내려갈까 이렇게? 근데 시장 지표에서 지금 어제 보면은 심리 지표 자체가 안 좋게 나왔어요. 98이 나왔다고. 고용 자체에 대한 부분이 조금만 더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틀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근데 페드워치상 43일 남았지만 11월 7일 날 다음 FOMC가 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여기에서 50bp에 대한 부분이 지금 페드워치상으로 높아져요.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선은 시장을 지금은 약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움직임 자체가 이 금리 인하 효과를 움직였다고 보기에는 살짝 애매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예요? CEO의 600만 주 해당하는 매도 물량이 다 정리가 끝났다는 소식과 블랙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호재가 됐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중국과 인도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 약간 주가의 성장성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지. 이 인하에 대한 부분으로 올랐다고 판단하기가 살짝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은 뭔가 조금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래서 보통은 금리 인하를 딱 했을 때 시장은 일시적으로 한번 살짝 오릅니다. 이게 1주에서 2주 걸려요. 그러다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이걸 전 원치는 않지만 만약에 빠지면은 30% 이상 빠지기도 해요. 근데 코스피 지수 밴드 상황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던 저 아니길 바래요. 보여드렸었던 코스피의 여기 상황에서의 주봉 상황으로 뒤로 당겨서 쫙 봤을 때 설마 아니겠지만 이 바닥 라인의 추세 자리 여기서 아니라 더 당겨볼까요? 더 당겨보자면은 얼추 끝자락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코스피 밴드 자체가. 요 두 개가 아니라요. 저기 1998년도 IMF 금융위기 때 라인에 그다음에 코로나 라인에 여기까지 열려 있는데 여기서 최악임금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렇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포인트 자체가 약 30% 정도가 돼요. 여기가 33%까지 돼요.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저는 10월 최소한 중순 정도까지는 시장의 움직임을 체크한 이후에 봐야 되고 또 하나 금리라는 게 그래요. 금리를 인하했을 때 지금 미국이 기준으로 삼는 점이 얼마죠? 2.5에서 3%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잡고 가려고 해요. 근데 항상 그래. 이거는 변치 않는 건데 금리를 올리던 말던 딱 고정되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금리가 나올 때 시장이 가장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금리가 떨어질 때는 시장에 떨어졌던 일이 올랐었을 때보다 많아.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건데 지금 금리를 미국이 엄청 빨리 내려요. 올해 페드워치상으로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1.25를 내리는 거야. 125bp를 내리는 거라고 지금 상황이 올해 연말까지 순식간에. 그리고 지금 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일전에 코로나 때는 뭘 했어요? 우리가 Q2해가 양적 완화를 했단 말이에요. 돈을 풀었다고요. 지금 QT 뭐예요? 양적 긴축을 하고 있다고요. 시장의 자금을
채권을 매집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통화량이잖아요. M2 통화량이잖아요. 통화량 자체 증가폭 자체가 20년대 굉장히 빨랐다고요. 이때는 되게 빨랐는데 지금은 그 속도가 그렇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아직은 뭔가 뜨뜻미지근한 그런 분위기가 저는 나오고 있다고 판단을 해요. 네. 그래서 아직 몰라. 근데 많이 억울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지금 일본 기준과 미국 기준으로 만약에 따져봤을 때 코스피가요. 5천 정도는 가 있어야 돼요.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코로나 때, 그다음에 이전에 이때는 같은 움직임이 있었어. 수치상으로 봤을 때, 비교했을 때. 근데 지금은 미국과 일본의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뭐예요? 반도 못 간 상황인 거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뉴욕 증시 같은 경우가 시장이 많이 흔들려서 깨지더라도 걔들은 공간적 여유가 있어서 빠지면 그래 괜찮다 싶은데 우리나라는 폭 자체가 너무 최악인 폭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저는 뭐다? 우선은 10월 중순까지는 시장 못 믿는다. 나는. 못 믿어. 못 믿고요. 그리고 최악인 경우도 사람들이 그걸 볼 거예요. 지표를 볼 건데 왜 연준 위원들이 FOMC 위원들이 왜 자꾸 고용 지표에 집착을 하는지. 그러면 고용 지표는 사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나오고요.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연준 위원들이 이거 10월 중순도 넘어갈 수 있겠지. 사람들이 뭘 할까? 애매하단 말이야. 11월 7일이 FOMC예요. 다음. 여기에서 뭘 보려고 할까요? 금리를 얼마 내릴지 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시장은 되게 아리송할 수도 있어요. 빠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간에 계속 몇 개월 동안 얘기 드렸던 게 뭐예요? 시장을 볼 때 뭐 말씀드렸어요? 현금 확보해라. 주식을 지금 그렇게 할 시기가 아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응? 저도 현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 확보를 하신 다음에 시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은 4년 만에 대통령 선거, 4년 만에 금리 인하. 이거 기억하셔야죠. 그리고 그 어떤 때보다 시끄러운 경제 상황, 자영업자들의 폐업 상황들. 미국 똑같습니다. 중국도 얼마나 안 되니까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자금을 풀까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좀 위험 상황이라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은 그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아요. 5%, 10% 남들보다 덜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뭔가 큰 이벤트가 겹쳐 있을 때마다 시장은요 잘 올라갔던 적이 없어요. 오히려 떨어졌던 적이 많아요. 지금은 더더욱 그러하고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더더욱 많아요. 자, 야당은 금투세를 가지고 괴롭힙니다. 여당은 지금 대통령은 대출을 가지고 괴롭힙니다. 네. 양쪽에서 다 괴롭힙니다, 우리 국민들. 이게 답이 해결이 안 된다니까. 요즘 대출받기, 자기 집 가지고 대출받기도 어려워요. 엉망입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에요. 자영업자들은 다 쪼그라들고 있고. 그런 게 안 좋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요. 미국은요, 고정금리, 기준금리가 5%예요. 거기에 이자 붙으면 이자가 얼마예요?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얼마예요? 미국은 7, 8% 기본 나와요. 우리나라는 지금 4%, 5%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차라리 금리가 3%대까지 내려올 때 그때 하셔도 돼요. 투자하셔도 돼요. 가장 주식하기 좋은 달이 11월부터 4월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현금 확보가 중요할 거고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꼭 잡으시려면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 들려주셨는데요. 요즘 시장이 이슈도 많고 변동성도 크고 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내 증시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매일 시장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5,000원, 비중은 30%입니다. 장기 보유 중입니다. 이제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봐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은요, 1% 가까이 하락했고요. 41,100원. 매수가 대비 좀 많이 밀려난 모습입니다. 비중도 30%인데, 자, 전문가님, 손절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들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절하시면은 절대 안 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손절할 그런 구간 라인 자체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은 뭐 시장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거는 감안하시고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우선 손절 라인은 절대 아니고요. 차트가 되돌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천천히. 근데 아직까지 완벽한 바닥은 아니지만 조금씩 되돌림 자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쌍바닥이라고 거의 볼 수 있는 자리 같고요.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대형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이 자리 거의 한 10년 가까이 바닥이 인식됐던 자리가 약 3만 원 정도 구간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때 좀 빼볼까요? 여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손절은 안 됩니다. 참으시고요. 비중이 우선 30%신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매수가까지 65,000원까지 과연 깔끔하게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를 봐드려야 되잖아요. 자, 보시면 여기 65,000원 라인, 여기 라인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1차적인 고점 라인으로 보이는 게 5만 원 정도 라인 근처고, 5만 원짜리에서 안착을 하고 난 이후에 상황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5만 원짜리는 왜 자리를 잡았냐면 그냥 꼭지마다 라인을 이어본 거예요. 여기 한번 있고요. 여기 얼추 있고요. 이탈 자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현 시점부터 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1차 저항선 자리가 5만 원 자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 자리가 65,000원 자리는 아니고 7만 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도달해야 될 가격대는 5만 원까지 온 다음에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5만 원이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올 거니까. 아시겠죠? 지금은 홀딩 하시고요. 손절하지 말고 좀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5만 원 선 돌파 후에 흐름 체크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5만 원 선 도달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흥하해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400원, 비중은 20%입니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2,000원도 깨지고 저점 찍더니 중동전 이슈에 따라서 올라오긴 하는데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네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계속 끌고 가도 될 종목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요, 해운주들이 장 막판에 좀 올라줬고요. 흥하해운도 1% 넘게 오르면서 2,320원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은 소폭 손실 구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흥하해운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예,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매수해 두시고 잘 버티셨고 다시 한번 매수가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어디였나요? 동부였나 서부 쪽인가 파업 이슈가 크게 물류 파업 이슈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중동 리스크 자체가 있습니다. 우선은 시장이 안 좋아지더라도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호재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 쪽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간단하게 라인으로 고점만 만들어 보자면 3,000원, 그 다음에 4,000원, 그 다음 5,000원짜리가 이렇게 딱딱딱 끊어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매수가 이상으로 가는 건 문제는 없고 얼마에 우리가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좀 세밀하게 라인을 하나 보자면 여기 라인 정도가 포착이 되는데 이 자리가 2,550원 정도 라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슈가 만약에 터져서 올려 쳐준다면 1차적으로는 한 2,600원대에서 3,000원대 정도의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특별하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우선은 홀딩 하자 말씀을 드리고 너무 큰 욕심만 안 내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이제 만약에 치고 올라가면서 막 2,700원, 3,000원 막 올라가면은 더 가는가 아닌가 싶으실 건데 간단하게 떨어지는 라인만 보시면 돼요. 뭐만 보시면 되냐면 일봉상으로도 나와 있겠지만은 뭐 분봉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봉으로만 그냥 설명을 드려보자면 망치 뜰 때, 영망치 뜰 때 이런 식의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꼬리가 위가 길게 나오는 차트들 있죠? 이런 거. 여기도 몇 번이나 있었고요. 요 그림 나오면은 가능한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선 반등 나오면 상승을 조금 연속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홀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세요. 요것만 조심하시고 가져가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승 흐름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니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HLB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91,000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많이 하락했는데 목표가와 손절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3% 가까이 좀 하락했고 88,6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HLB 목표가와 손절가 좀 잡아주실까요? 네, HLB를 이게 현 상황부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저는 이때 당시에 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5월 16일 날 전에는 무조건 매도하셔라 말씀드렸었어요. 방송에서 수없이 얘기했죠. 정오의 텐베거 때. 왜 이슈가 나오는 순간 소멸돼서 떨어질 거다. 이슈가 안 나올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상관없다. 우선 무조건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슈가 안 나왔었죠. 꽝이 돼가지고 하한가를 이제 2번을 갔었어요. 네, 많이들 아실 겁니다. 매도 자리를 잘 짚어드렸는데 다시 올라와서 그 가격에 이제 딱 왔거든요. 9만 원까지 왔어요. 자, 근데 그냥 딱 차트 보면은 떨어지는 차트가 아니에요. 살려놨어요, 차트 자체를. 이렇게 보시면은 돌려 세우면서 이제 버팀목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쉽게 꺾일 차트는 아니고요. 이게 조금 더 횡보를 한다면 그냥 차트 기술적인 부분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HLB가 이슈거리도 있지만서도 사실 수급적인 부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인과 라인에 맞춰봤을 때 조금 더 횡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슈팅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 흐름 자체가 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기술적인 대응을 해보자면 열려있는 가격대는 10만 원에서 11만 원대 자리까지는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 10%에서 20% 정도 사이의 수익은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HLB 신약 관련해서 이게 본격 이슈가 되는 시기 자체가 연말과 내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다만 이제 너무 큰 욕심 안 내시고 급등 보시고 대응하신다면은 이 정도 수익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홀딩 하시고요. 떨어지는 것도 제한적일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10%에서 20% 정도 수익 노려보시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장에서 오후 들어서 좀 낙폭으로 키워가다 보니까 종목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도 남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매일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9,000원, 비중은 40%입니다.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더 빠지기 전에 손절해야 할까요? 또 엔터주 전망도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요, 2%대 내렸고요. 47,550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빠진 상황인데 전문가님, 엔터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중국발 호재로 SM도 좀 반등이 있었고요. YG엔터도 그렇고 JYP 엔터도 어제 좀 움직이고 오늘 좀 가는 듯 했는데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네요. 자, 우선은 엔터주들의 가장 그 호황기가 언제일까요? 앨범을 낼 때도 있겠지만 콘서트 할 때가 주를 이루죠. 근데 콘서트가 보통 이제 연말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금 반등을 하는 경우들이 연말마다 좀 자주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요 끝자락도 한번 있었고 요 때도 있었고 보통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정리하시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한 구간이죠. 너무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만약에 흔들리게 될 경우로 예측해 보자면 끝자락 자리에서 봤을 때 약간 구간적인 자리에서 약간 열려 있긴 한데 조금 더 열려 있긴 한데 그 많이 빠져도 4만 원일 거예요. 4만 원 살짝 이탈하거나. 그래서 우선 지금 자리는 뭐 추가적인 매수 자리는 절대 아니고 사실 비중으로도 더 매수하기도 어렵긴 한데 어느 정도 이제 라인 지킨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리도 보면은 전 이제 저점 자리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 자리 보시고 요 자리 보시면은 요렇게 나름의 조금 지지 저항 자리로 표현할 수 있는 자리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하락 자체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이게 갑자기 빠르게 올라갈 그 포인트가 필요한데 어디부터냐면 6만 원대 돌파 자리부터예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지지부진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한동안은. 그러다가 6만 원 돌파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해서는 상승폭 자체가 좀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6만 원대 돌파 여부까지는 참아주셔야 돼요. 비중은 이미 너무 크셔가지고 더 이상 넣기는 어렵고 제가 그나마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면은 약간 떨어지더라도 그냥 버티셔라. 그리고 어차피 올라올 종목이고요. 겨울이 되면 그래도 호재성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거 보시고 6만 원이 그래서 안착이 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빠르게 7, 8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홀딩하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켜보다 보면 매수가 근처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LG전자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1만 5천 원, 비중은 20%입니다. 1년 훌쩍 넘었습니다. 어제 반짝하기에 정리 시점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전문가님 판단을 들어야겠다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요. 10만 5,600원 매수가 대비 좀 밀려난 모습이고 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전문가님 LG전자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게요. 매수가가 조금 이제 올라 그러니까 떨어지고 그러네요. 아, 참 이게 이호기가 뭐라고 11만 5천 원짜리를 이렇게 못 간대요. 한 번, 몇 번인지 모르겠네요. 이번에도 좀 갈라 그랬더니만 오늘 갑자기 그냥 막 기관 외인들 그 사놓던 물량들을 다 걷어치우면서 확 떨어져 버리고 아휴 좀 이게 좀 되게 좀 뭔가 칼 듯 말 듯한데 그러네요. 자, 근데 보통 이제 한 몇 번의 시도는 있는 것 같고 크게 봤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 좋은 그림은 아니긴 한데 손절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손절을 하시더라도 11만 원대 위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오늘 원체 급락이라서 되돌림 반등이 기술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제 판단은 홀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슈거리가 나쁘진 않아요. 뭐 실적 측면에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서도 뭐 LG전자가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실적도 괜찮게 지금 올해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 다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한 1년 고생하셨는데 이왕 하시는 거 조금 더 가져가셔서 수익 보고 나오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뚫어버리고 가준다면은 이거 12, 13만 원 그 가운데까지 열려 있거든요. 뭐 적게는 5%, 많게는 10% 이상의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뭐 1년 기다리신 거에 대비하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적금보다 낫다 생각하신다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선 기다려보자. 뭐 좀 아쉬운 흐름이 좀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올 겁니다. 그러니까 꼭 홀딩하시고 밀리더라도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좀 답답하시겠지만 홀딩하셔서 꼭 수익 보고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또 한 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래 기다리신 만큼 조금 더 홀딩해 보시면서 수익까지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ST팜 주셨고요. 매수가는 10만 7,400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5% 추가 매수로 가격을 낮췄지만 3.8% 손실 중입니다. 전망이 괜찮다면 5% 더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타점 잡아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5% 가까이 내렸고요. 10만 3,3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5% 더 추가 매수하려고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괜찮을까요? 신약, 임상 뭐 다 좋은데요. 추세적으로 해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11만 원대만 넘어가면은 자꾸 힘들어지는 게 눈에 딱 들어오네요. 11만 원 라인에 이제 어느 정도 그 매수하신 가격대 이제 라인을 그어놓은 건데요. 계속 꼭지의 향연이에요. 계속 그래요, 여기. 11만 원짜리를 어느 정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계속 맞고 떨어지죠. 이게 반복돼 버리면은 사람들은 뭐 합니까? 반복이 되는 순간 암묵적 동의를 한다고 이 라인에 대해서. 그래서 11만 원 정도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 뭐다? 아, 다시 떨어질 거야라는 그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학습과 암묵적 동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래요. 차트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선은 이게 차트 상황 보면은 확대 좀 해볼게요. 다시 한번 좀 반등 포인트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11만 원 넘어가면 또 그럴 거예요. 아주 강한 이슈가 아닌 이상 올라갔다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아마 조만간 다시 반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라와서 수익권으로 조금이라도 가게 되면은 그냥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바닥부터 해서 이미. 그래서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으니까 저는 올라오면은 그냥 손실 보지 마시고 정리하고 나가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줄 때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물산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4만 7천 원, 비중은 15%입니다. 매수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오늘 갑자기 빠졌습니다. 매수가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일모직과 합병 노이즈가 불거지면서 오늘 쭉 빠져버렸습니다. 생각지 못한 리스크라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조언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요 5.53% 내렸고요. 13만 8,5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갑자기 빠져서 좀 놀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삼성물산 국민연금 쪽에서요 손해배상 피소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금액이 이제 5억 원입니다. 예. 대기업 입장에서 뭐 별것도 아닌 금액인데 물산이랑 생명이랑 오늘 같이 좀 빠졌었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이 매수하신 구간이 잘못된 게 아니라요. 아주 정상적인 접근을 하신 거예요. 네. 잘하셨던 게 맞아요.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굉장히 뭔가 기분 나쁘게 얻어 터지는 느낌이에요. 시장도 좀 그랬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다시 한번 되돌림 반등은 분명히 나올 종목이라 저는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그래서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그냥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냥 이거는 단순하게 에이 좀 운이 없었네 라는 정도가 맞고요. 돌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15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오히려 삼성물산은 조금 시간 여유를 두고 보시면은 이 큰 파동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대형 파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주 큰 그림으로.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은 가격 자체를 20만 원대 이상을 보고 대응해 주셔야 돼요. 목표 주가 자체. 우선 지금은 그냥 흔들리는 잔파도 정도라 생각하시는데 오늘의 흐름은 조금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다시 반등 나올 테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홀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상치 못한 이슈로 좀 밀려나긴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신다면 20만 원 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홀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에코앤드림 주셨고요. 매수가는 41,650원, 비중은 5%입니다. 6만 원 찍을 때 꽤 수익을 내고 한번 매도한 다음에 재매수한 종목입니다. 지난달에 재매수했는데 이번엔 실패일까요? 손실이 작아서 아직 여유가 있지만 전문가님 전망에 따라서 대응하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요. 소폭올은 44,450원입니다. 지금 소폭 수익 구간이시긴 한데 자, 전문가님 에코앤드림 어떻게 보실까요? 꼭 손실 보신 것처럼 글을 적어주셨네요. 손실 일단 41,650원. 오케이. 자, 요 상황인데 차트 보시면요. 차트 기본적인 대응을 해보자고요. 잘 보시면 이렇게 라인은 돌리고 있는 거고 하단에서 상단은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에요. 매수가 없애버립시다. 자, 여기 라인에 대한 돌파 자체 여기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돌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통 이럴 경우에 어떻게 가냐면 기술적 접근을 해보자면 쭉 갑니다. 가면서 여기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가다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 추세의 하단 자리에서의 되돌림이 나오기 시작해요. 전형적으로 차트가 안정된 구조를 갖고 가기 시작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매도 자체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제 개인적인 판단은 시간을 좀 두고 보시면은 5만 원대 돌파 여부를 보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팔지는 마세요. 팔지 마시고 5만 원 돌파했다가 아니면 더 갈 수도 있고요. 내려왔다가 갈 때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최소한 47,8천 원대까지 가는 거 보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급하게 팔지 마세요. 우선 홀딩 하시고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약간 제가 가격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그림 보고 대응하시면은 결국 5만 원 이상은 넘어갈 거예요. 6만 원, 7만 원도 갈 수 있어요. 다시 그 그림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조금만 여유롭게 홀딩하는 전략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차트 그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방송 중에 진행되는 상담뿐만 아니라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시간 외에도 매일 시장 체크하면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10월 중순까지는 보수적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좋겠다 시장 이야기 들려주셨고요. 흥하해운은 보유하는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겨울까지 기다려보면서 6만 원 돌파하는지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